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 19일 토요경마 2014년 7월 셋째 주 토요경마 시즌2 썰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박정혁 인사드리겠고요. 옆에 계신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통 자칭 국가대표 경마꾼 임승진이요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지난주에 야간 경마가 이제 1시간 정도 앞당겨져 가지고 노을 경마로 시행이 처음 됐습니다.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두 시간 뒤로 저기 밀리는 거라서 이제 좀 끝나는 시간이 늦게 끝나니까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노을 경마라는 게 뭐 어쨌든 뭐 크게 다른 건 없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휴장이 시작이 돼요. 다음 주부터. 예. 다음 주에 부산이 휴장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서울,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휴장이 한 주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는 이제 제주하고 서울, 부산만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주도에 다음 주에 또 조교 관찰을 하러 내려가서 조교를 보고 올 예정에 있고요. 지난주 토요 경마 임 의원님은 보니까 뭐 적중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후반부에 대박이 한 번 있었네요. 플라워 마운틴. 이 말이 지금 그 심승태 마방에 있는 마필인가? 네네. 예. 1조에서 옮겨왔죠. 이게 이제 그 조교를 한 3개월을 칼을 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도 좀 하고 그랬는데 워낙에 못 뛰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위원님이 어떤 루트에 의해서 적중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복귀하고서는 나오기가 힘든 거고. 그렇죠. 그런 말은 복귀로 나오기 절대 힘드니까. 이거는 뭐 정보나 조교로 얻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메인 승부가 토요일 10경주였는데 금이의 심신지려 뭐 배당이 좀 없었죠. 배당이 없었습니다만 메인을 보니까 지난주에 임 의원님이 양일간 적중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게시판에 글도 올라오고 했는데 메인이 조금 저조했거든요. 거의 한 50% 정도 적중률은 제가 항상 꾸준하게 이어왔었는데 이 방송 시작하고서 실망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내용을 듣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 또 검빛 게시판에 또 격려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두 분이나 격려의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활약이 5월달, 6월달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데 저배당 일색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지난주 역시 또 이 박조혁이가 고배당 적중을 좀 드렸어요. 일요일날 22전 만에 한 번 입상을 했던 그 천년 특급이라는 마피를 아예 놓고 때리자 그러면서 적중도 드렸었고 저배당 적중은 꼭 꾸준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퀸어드슨의 아트스포트 서울 이경주 임 의원님이나 저나 다 적중이 됐습니다. 아트스포트라가 이제 박시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참 일반 팬 여러분들 적중하기 힘든 막권이에요. 이 막권이 사기가 힘든 막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웠던 게 그 왕대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부산성 킹이 짝이 돼버리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었고요. 7경주에서 행복 하나로의 머시앤 마리시 피스로이는 완전히 걷어내라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 하나로가 쌍승식 대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머시앤 메르시 한 방으로 때렸습니다. 그게 이제 컸어요. 중반부에. 그 지난주 마지막에는 무슨 대한장군이 부러집니까? 그게 사고 났었어요. 사고예요, 사고. 그걸 내가 하자를 좀 벌려고 좀 하려다가 게시판에다 글만 썼는데 입에서 피가 뻔히 나고 있는 말을 갖고 발주기에 다시 집어넣어버리고 더 심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뭐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뭐 게시판에 일단 글을 썼고 또 더 심한 내용이 있는데 뭐 그 내용까지는 뭐 사실 상당히 좀 크게 번질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13경주는 우리가 좀 고민했죠. 코너스톤 시티우스, 플라잉 썬더 세 마리 가지고 사실 서로 이제 어떤 그 썰전을 또 따로 또 펼치면서 고민하다가 이건 플라잉 썬더가 선행 편하게 가고 또 하마식 기수가 선행만 너무 잘 타니까. 근데 하마식 기수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타이밍이 조금 빨리 몰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직선주로 한 30m 남겨놓고 거기서 쓰더라고요. 예. 그거 좀 아쉬움이 있었고 1호 경마는 우리가 그 이미연님이 메인 승부가 4경주였죠? 3경주였을 아 거예요. 3경주. 네. 5번, 6번을 다 잘라내고 마하나임의 빅밴드 이게 이제 메인 승부인데 제가 이제 이미연님이 아마 그거를 추천할 걸 제가 알긴 알았어요. 감은 왔어. 근데 얘기를 해버렸죠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미연님이 슬며시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미연님이 지난주에 메인 승부가 다 적중이 됐었고요. 이런 경마 괜찮았네요. 부산도 축제 멜로디의 부경시대, 가문여장군의 고면섬 이런 막건들 적중이 됐었고 1호 경마 서울 8경주 천년유산의 빅컬린 이미연님은 천년유산 저는 빅컬린 역시 추천드리면서 둘 다 또 완틀 적중에 성공을 했었고 우화등선의 포에버 대물도 역시 우리 방송에서 힘이 들어갔던 한방이죠. 쌍까지 한번 때려라 우화등선이 이긴다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정보와 조교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라면 뭐가 사실? 정보가 사실이라면? 뭐가 사실이든 간에 둘 다 사실이라면 예. 조교든 정보든 그렇죠. 그게 진카라면 그렇죠. 그게 진카라면 어느 한쪽이 개소스가 아닌 그렇죠. 그게 맞는 말 같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어찌 됐든 지난주 적중은 뭐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셋째 주 경마 들어갈 텐데 제가 이게 편성을 보니까 먹을 거는 토요일 날 많아요. 토요 경마가 네. 이 분석을 딱 들어가다 보니까 때려먹기 딱 좋은 편성 같아요. 예. 일요일은 혼전이고. 조금 혼전이라고요? 살짝 혼전 같아. 나는 뭐 빨리가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저배당이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재미가 없더라고요. 일요일은. 그러니까 토요일이 경마가 좀 재밌어 보입니다. 토요 경마가 14개인데 서울이 14개 하니까 뭐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메인 승부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뭐 14경주 한다고 해서 저희가 2개씩 잡는 게 아닙니다. 역시 한 경주만 정하고 있습니다. 박재기가 7경주 임승진 의원이 11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토요 경마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7월 19일 토요 경마 1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12마리가 출전하고요. 여기 제가 토요일날 1경주부터 승부를 한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A급까지 한번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좀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류를 했는데 여기 지금 4번 스타메이커가 스포츠 서울배에 나왔어요. 뭐 경험 삼아 나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 나간 마필로 좀 인기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예상 그냥 일반적인 예상을 잡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4번을 대가리로 잡게 돼 있거든요. 대상 경주 나갔다는 이유로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8번 해트트릭과 12번 벌컨이라는 신예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죠. 9번 포이버 마운틴도 있고요. 뭐 가능성을 보였던 뭐 다랑시라든가 안쪽에 무상대복 이런 마필들 도전권인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이번 1경주에서 좀 뛰는 망아지들이 한 2마리 출전하고 있어요. 8번만 해트트릭이라든가 12번만 벌컨.
각각 나름대로 취재 내용, 그러니까 조사 내용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뭐 경험 쪽을 우선을 삼고 싶고 그 가운데 4번 스타메이커 우리 박 의원이 방금 이제 스포츠 서울배 나갔다는 네임밸류로 팔릴 말이다라고 이제 슬쩍 평가를 해줬는데 저는 네임밸류도 당연히 네임밸류지만 사이즈에서도 분명히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육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얘가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했었죠. 지난 5월 10일 그러니까 3전째 전에는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출전 주기가 늘어지면서 저시가 떨어졌던 겁니다. 당일날 체중이 15kg가 불어나왔던 거고 그 뒤로 또 뭐 직전에 스포츠 서울배는 23kg 또 그전에는 13kg 지금 체중이 계속해서 들락달락하면서 사실상 자기 저시를 못 맞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컨디션까지 제대로 맞춰 나왔고 또 육군으로 돌아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4번 스타메이커는 웬만하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메이커를 좋게 보죠. 저도 조교 상태가 좋았어요. 5월달, 6월달.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A급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시네마 필들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기대치예요. 8번 헤트트릭이라든가 12번 벌컨에 대한 기대치인데 특히 12번 벌컨입니다. 12번 벌컨. 사연이 있는 마필입니다. 사연이 제가 이제 뭐 도입 당시부터 정확하게 과정을 좀 알고 있는 마필이고 액톤파크 자마인데요.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공개를 해드리면은 주행 검사 때 일부러 모래를 일부러 모래를 맞췄던 마필입니다. 이거 주행 검사 한번 돌려보세요. 일부러 모래를 맞춥니다. 제어하고 선행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모래를 맞추고 했다는 거는 실전에 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모래 적응에 충분히 적응을 했고요. 직선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아마 몰았으면 1분 01초 때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벌컨. 박조혁이는 사실 스타메이커가 좀 불어줘 줬으면 좋겠어요. 그 벌컨을 놓고 배팅 추천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글쎄요, 뭐 토요경마 1경주 힘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뭐 박정혁이가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월 19일 토요경마 2경주입니다. 1100m 경주고요. 국내선 오군 암말 9마리가 출전합니다. 8번마 스노우퀸이 외곽으로 밀렸어요. 스노우퀸 외곽으로 밀렸는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경주 분석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이경주는 임승진이 개인적으로는 토요경마 이제 스타트 승부처로 한번 삼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요. 결론적으로 8번마 스노우퀸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세 앞말인데요. 발전 가능성이 굉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초반 순발력까지 보강이 되면서 이제 앞뒷방 능력마로 변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니만큼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8번 스노우키는 좀 강축, 흔히 하는 말로 강축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후차권에 노림수가 한 마리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딱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딱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내용과 모든 그 상황이 왔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승부를 준비를 했고 1번만 날쌘나띠 정도가 순군전이지만 3등을 하고 올라온 순군마긴 합니다만은 아예 무시하기에는 어떤 그 직전 경주 이후에 보여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1번 날쌘나띠의 변수 그리고 5번 미라클 정상의 줄어든 거리 그 정도 변수는 감안을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맞아요. 날쌘나띠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타고 있고 자, 박종혁이는 이번 작전 타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펼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팬 여러분들이 좀 막권을 구매를 하셨는지 어쨌든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역부족이었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행 출하를 할 기세입니다. 이번 작전 타임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미라클 정상 정도가 선행 상대입니다만은 인코스 2점이 있고 원단 작전 타임이 빠른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퀸의 압박도 있겠지만은 작전 타임도 선행을 가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1100m라는 경주거리가요. 스타트하자마자 코너를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 마필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작전 타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19일 토요경마 3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12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4번 코스모스와 5번 파크웨이 신의 마필들, 그리고 6번 여걸천하, 2번 스위티 캐스퍼, 안쪽에 매직 라이더, 이제 이런 기존 마필들 간에 안쪽 게이트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경주에 이어서 이번 이제 3경주도 처음 뛰는 생망아지가 출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제가 망아지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바로 4번마 코스모스인데요. 아까 우리 박 의원이 1경주 때 벌컨 주행검사 내용 한번 봐라. 그야말로 진짜 실전을 대비해서 해볼 거 다 해본 주행검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4번 코스모스 역시 마찬가지라는 판단입니다. 한 바퀴 내내 여유의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 4번 코스모스고, 또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까지 잘 됐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기존에 뛰고 있는 애들이 그야말로 별게 없습니다. 지금 있다고 해봐야 6번 여걸천하 정도인데, 여걸천하가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1200 뛰다가 1000m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다리 쪽이 좀 덜덜한 마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4번 코스모스의 데뷔전 곧장 선전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이 보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피서의 자마예요. 네. 오피서가 한국 마사회에서 말값이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니피가 41억인가? 어쨌든 오피서가 비싸거든요. 근데 오피서 자마들이 워낙에 못 뛰다 보니까 안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뭐 마사회 해설 방송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오피서 자마들은 앞으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보니까 상당히 잘생겼던 그런 이제 모양새였고요. 이 만만치가 않은 경주입니다. 파크웨이라든가 매직 라이더라든가 스위티 캐스퍼 이런 말들이 다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변수가 좀 있고요. 박주혁이는 이번만 스위티 캐스퍼입니다. 여태까지요 조교를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교를 해줬다. 병합 훈련을 때리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해줬다. 2번 게이트 2점 있고요. 특히 선입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좀 해놨기 때문에 2번 스위티 캐스퍼 추천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19일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라운 스마트가 지난번에 부러지면서 박정혁이가 여러분들한테 한구라 드렸죠. 진명신화의 우산봉. 라운 스마트가 부러져라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라운 스마트. 제가 데뷔전 때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뼈조각 수술을 하고 나온 마필이라서 마방에서 오래 써먹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 몇 번 빨리 쓰고 뭐 시쳇말로 뭐 내보낼 말이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데뷔전 때 입상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거리 상당히 무뎌졌던 그런 모습이고, 또 지난번에는 1000m에서 더 빠른 말들을 만나고 선행을 못 가버리니까 그야말로
뭐 계졸전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아주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선행 조건을 언뜻 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낫겠죠. 조금 낫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마필에 대한 평가를 워낙에 좀 점수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5번 라운스마트보다요 7번 라이트 시킹 실전과 조교를 거듭하면서 걸음이 좀 확실하게 늘고 있고 지난번에는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그것 때문에 아쉬운 3차기 머물렀던 상황이니만큼 이번에는 많이는 안 내려왔지만 7번 게이트 정도면은 충분히 극복해 줄 수 있겠고 또 새벽 조교 시에 또 이하나 기수가 열심히 조교하면서 나름대로 또 그 기대감 있는 멘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라이트 시킹을 관심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러닝 탱크하고 라운스마트, 라이트 시킹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를 얻겠죠. 라운스마트는 뭐 박정혁이는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데뷔를 충분히 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굉장히 잘해줬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부러진 거는 진명신화가 워낙에 잘 뛰어줬기 때문이다. 우산봉과 그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57은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마필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다른 마필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9번 정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볼 수 없는 마필을 또 한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안쪽에 2번 세제사랑입니다. 이런 말 못 보죠. 뭐 주행 심사하고서 지난번에 바닥 때려놨는데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역시 조교로 보는 거고요. 무패강자 자마예요. 뛸말입니다. 뛸말이고 걸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공략을 해볼 만. 그러니까 경마라는 게 꼭 우리가 야 이거 진짜 뭐 꼭 맞춰야지. 야 이번에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러고 붙으면 못 맞춰요. 우리가 이 덫을 쳐놓고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여기서 한 마리를 복병마를 또 있어요?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이제 내용적으로 상황적으로 복병마인데 10번마 좋은 인연입니다. 데뷔전 치르고 나서 지금 데뷔 2전째인데 사연이 좀 재밌어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좀 피식 웃었는데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병만 마주하면은 뭐 오래된 마주예요. 오래된 마주고 좀 뭐라고 그럴까? 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 방송에서 제가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 마필의 하숙비라고 그러죠. 말간에 위탁시키는 비용, 뭐 밥 먹는 거라든가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이 밀리면은요 그 조교사 협회 게시판에다 써놨었어요. 뭐 누구 마주 연체됐다. 연체됐다 이렇게 밀린 단지 그것만 써놨는데 요즘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아예 출전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밀려버리면. 예, 근데 이게 지금 마주 자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밀렸다가 지금 이게 지금 출전을 했어요. 출전했단 말은 그럼 이제 좀 그 죽기 밀린 살기로 밀린 하수비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밀린 하수비를 내고 지금 체벌면회까지 태워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밀린 하수비도 벌어야 의욕이 되고 강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의욕뿐만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봐도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교는 열심히는 했어요. 늘 푸른 볼트하고 병합을 때리더라고요 오늘. 근데 가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다가 이제 요거를 조금 뒤로 돌린 이유가 역시 뭐 같은 내용의 의욕은 보였지만 걸음이 아직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재밌는 사연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아니더라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한 병만 마주 말은 다 봐야 돼. 옛날에 그 박진호 조교사 있을 때 그 집 마주였어요. 7종.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뭐 오로지 이제 마필 상태로 세제의 사랑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19일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경주고요. 9마리가 출전합니다. 승군마가 지금 많이 보여집니다. 늘 푸른 볼트, 플라워 드림, 아라비아 왕자, 럭키 클로버, 특별 소녀. 한 5마리가 승군전이고 대각킬 원만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마필이 지금 출전 주기가 조금 늦어졌죠.
2달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기 승군마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마보다는 승군마 우세. 승군마 중에서도 저는 7번마 럭키 클로버. 얘가 좀 데뷔가 좀 늦어졌죠. 작년 여름에 말간에 들어온 말인데 그 뒤로 뭐 거세도 하고 그러면서 주행 검사 때부터 한 몇 개월이 딜레이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5월달에 뒤늦게 데뷔를 했고 갈 길이 바쁘죠, 당연히. 그 동안에 뭐 작년 여름부터 들어와서 뭐 충남 바깥 화숙비 이런 것들 갈 길이 바쁘고 또 갈 길이 바쁘다고 그래서 마음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또 말 자체도 그만큼 따라주고 있고 또 주행 중에 살짝 안으로 기대는 게 있는데 말을 알고 타야 되는 게 좀 관건인데 또 임기원이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7번마 럭키 클로버의 승군전 선전 가능성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추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럭키 클로버 마필 상태가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 문세영 기수의 아라비아 왕자는 뭐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제가 골수 팬 여러분들은 아마 좀 느끼셨을 텐데 제가 문세영 기수 다 잘랐어요. 완전히. 그 지난주에 마지막에 한 마리 들어왔죠. 12번 폴리시 스킵. 그것도 어부지리로. 그거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는 뭐 구라 자체가 없잖아요. 다 열심히 타는 건데. 그러니까 문세영을 자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말의 능력, 분석 이런 걸 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문세영은 또 무조건 팔리거든요. 그 전에 우승한 말인데 팔리죠. 근데 이거는 좀 공개적으로 이거는 좀 글쎄요. 뭐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볼 수가 없어요. 아라비아 왕자는.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추천 경주로 가져가고 싶은데 한방 막권을 늘 푸른 볼트 우리가 이제 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말들이 1, 2착 입상을 하면서 그게 중배당으로 들어오는 경우들 많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 근데 이제 럭키 클로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늘 푸른 볼트 뭐 지난번에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이 말은요. 지난번에 이제 목차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세게 안 볼 수도 있을 텐데 딱 요 정도 스피드만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정도 스피드로 계속 뛰는 말. 그러니까 거리를 막 대차로 벌리고 이기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에요. 꾸역꾸역 띄워주는 말이고 이런 말은 선행을 가면 안 쓰죠. 근데 늘 푸른 볼트가 승군전에 데뷔를 해서 또 조교도 잘 해놨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7월 19일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경주고요. 1200m 10마리가 출전합니다. 투하츠하고 스피드 닥터가 승군전이에요. 스피드 닥터는 지금 뭐 입상 한 번 못하고 3착만 내리 몇 번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3착만 계속하고 지금 승군전이고 그다음 이제 미라클 러너, 돌진 이런 말들, 해동 역사 이런 말들, 놀부시대. 글쎄요, 좀 기복마 편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승군마가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조금 그 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좀 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말을 좀 노림수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더 보여지는 말들이 속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별게 없어요. 대략 좀 불안스럽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제가 좀 인기도에서 쳐지는 말을 노리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 투하츠입니다. 승군전에 상대가 분명히 세졌어요. 그리고 얘가 사실 보였던 능력을 굳이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 센 맛은 없었어요. 육군에서 2연속 입상을 하고 올라왔지만 약한 편성 틈에서 올라온 거라는 판단인데 이기는 습성을 들이면서 말이 좀 칼칼해졌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됐다라는 느낌과 내용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쪽의 인기마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싹 탐탁지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투하츠의 선전 가능성을 좀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들이 되려 이제 좋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과 상태와 그래도 좀 조건 투하츠가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마방들에서 예, 야, 이거는 우리 말이 이긴다 이런 자신감들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와중에 역시 좀 좋아진 게 1번 해독 역사하고 3번 사이버킹이 될 것 같고 3번 사이버킹 같은 경우에는 입상하면은 이건 대박이죠. 근데 말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도 볼 수가 있는 레이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말들의 그 사이즈가 없는 말들이 기복이 있고 못 믿는 말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기마 가운데서는 좀 무조건 봐야 될 말이 10번마 돌진이에요. 5위 승군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상태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그러고도 3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냥 이찬호가 대충 탔죠. 그냥 뭐 말 가는 대로 그냥. 이번에는 이찬호가 맘먹고 갈았습니다. 그리고 편성을 제대로 만났어요. 10번 게이트는 상관이 없어요. 이 자체가 추임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게이트는 오히려 걸리적거리지 않는 외곽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니까 10번 돌진 이게 돌진이요. 생각보다 좀 늦게 걸음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걸음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말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미연님의 얘기도 역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진을 봐야 된다. 아니 거기까지 내가 좀 귀결이 돼요. 우리 박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서 네. 한 가지 느낀 점이 예. 있어요. 박 의원이 그 특정 마방의 훈련 상태를 굉장히 잘 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박 의원이 1조부터 54조까지 싹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거고 전공 마방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저도 모르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유독 특정 마방의 어떤 그 말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10번 돌진이 내용이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박 의원이 말했듯 최근에 아껴진 걸음도 있어요. 베스트 승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주 조건이 외곽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건데 박 의원이 49조 말은 정확하게 잡아내더라고요. 힘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이 49조 말은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 의원이 49조 말을 좀 언급을 했다, 좀 좋게 봤다. 그러면은 좀 힘을 얹어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제가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저도 고맙고 여러분들도 고마운 얘기네요. 참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7월 19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군 안말 경주고요. 8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박종혁이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제 메인으로 지정한 이유가 좀 있어요. 지금 뭐 글로벌 호크라든가 고속주파 액면상으로 익스클루시브 블림에 이런 말들이 좀 인기를 얻게 돼 있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 경주가 혼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혼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조금 더 짚어낸다면은 이 경주가 역시 승부 경주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7경주 뭐 골치 아픈 말 한 마리가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말 진짜 아유 골 때리는 놈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바로 3번 엄마 글로벌 워크인데 말값이 1억이에요. 1억이고 또 조교 때는 조금 띄워줘요. 근데 실전만 가면 풀빵이고 그랬던 게 글로벌 워크인데 지금 또 문세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뛰는 거 보고 너는 이제 영원히 안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또 선행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선행이라도 못 간다면 모르겠는데 영원히 안녕하시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러니까 골칫덩어리다 한마디로 골칫덩어리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또 나올 때 지금 또 선행 조건 때문에 인기를 모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번 글로벌 워크는 그런 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임승진이가 보는 여기 대가리 말은 저는 일본 고속주파예요. 데뷔전 때 방춘식이가 외곽에서 뭐 세워라 내워라 하더라고요. 말을 타는지 뭐 소를 몰아가는지 얼레벌레 타는 가운데 주행 자세라든가 발 쓰는 거라든가 야 너 무조건 뛰겠다라는 느낌을 줬던 게 일본 고속주파인데 이번에는 뭐 갈아댔고 막 팍팍 갈아대더라고. 대고 또 1번 게이트까지 잡았고 또 편성
만만하고 저는 일본 고속주파는 웬만하면 되겠다 쪽에 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방춘식 기수가 지금 배가 고팠는지 조계장에서 뭐 그냥 아무 말이나 갖고 다 그냥 박박 갈아요. 소도 가지고서 박박 갈 기세입니다. 지금 고속주파는 진짜 좋은 말인데 박박 갈아놓은 거고 일요일 날 나오나? 이상한 말 박박 갈더라고요. 뭐 대도 않는 말 가지고서. 예. 뭐 승승필승? 센탱크라고 있는데 센탱크. 뭐 그걸 가지고 박박 갈더라고요. 예. 걸음도 안 나오는 걸. 어쨌든 방춘식 기수가 좀 독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춘식 기수는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제가 이거 메인 승부로 선정한 거는 글로벌 호크는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문세영 기수가 별짓을 다 했거든요. 따라가도 보고 선행도 가보고 뭐 이쿠야스가 뭐 선행도 가보고 편안하게도 따라가 보고 추입도 해보고 별 짓거리를 다 했는데 안 돼요. 11전 동안 조교 때 뭐 못 뛰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다고 조교 때 확 좋아지는 맛도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이제 확 좋아져가지고 진짜 야 이건 왔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말을 타면 될 텐데 기승하는 기수 문세영 기수 입장에서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거든요. 그런 말은 밥맛 없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글로벌 호크는 더군다나 여기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익스클루시브 블림에 이런 말 얘기했는데 지금 장산 라이언이나 반딧불이 에이스 임팩트 이런 말들이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괜히 헛바람 잡는 것도 아니고 명확해요. 이유가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경마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진짜 밥을 다 지어놓고서 준비 잘해놓고서 이거는 이렇게 맞고가 나오면은 이렇게 끝나겠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잡는데 그게 그렇게 예측대로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 마지막 단계가 경마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또 변수가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승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분석과 함께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운이 안 따라주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마 조교 보고 뭐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항상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칠경주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요 경주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오리지널의 분석을 해놨으니까 결과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7월 19일 토요경마 8경주입니다. 1400 국내산 3군 7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단출한 편성입니다. 여기 지금 매니피와 청파의 자마인 캐나코가 마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제가 좀 봤어요. 또 1번 게이트인데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 박 의원이 뭐 제대로 또 조교를 또 꽂아냈네요. 캐나코 그동안에 다리가 계속해서 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또 외부 휴양도 장기간 갔다 온 적도 있었고요. 휴양과 뭐 복귀를 반복하면 할 정도로 다리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그쪽이 뭐 완전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뭐 그러면서 아울러서 갖고 있던 그 매니피의 청파 조합의 능력 특히나 뭐 청파 새끼라면은 예전에 뭐 날아다녔던 청파 아니었습니까? 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편성을 보니까 웬만하면 뭐 선행까지 가버릴 조건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원래 한 개의 경주였는데 국산 육군 1300 레이스가 출전 두수 부족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되고 그러면서 국산 3군 레이스를 지금 2개로 분할을 시켜놨는데 더욱더 유리해진 조건 같아요. 또 1번 게이트까지 잡았고 다리가 좋아졌고 1번 캐나코가 여기서는 앞장까지도 한번 가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이번 썬더캣 뭐 위력적인 상승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데뷔 초만 해도 푸다다가다 많은 그냥 선행 일변도 말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최범현이한테 잡혀서 그런지 아니면 힘차는 시기에 최범현이가 잡아서 그런지 아무튼 위력적인 상승세라서 저는 이거 뭐 1이 댕가고 2가 따라가든 2가 댕가서 1이 따라가든 웬만하면 1, 2마권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썬더캣도 지난번에 이제 선입으로 좋은 모습 보였고 여기 나왔네 센탱크 얘를 막 지난주부터 막
갈아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안 좋은지 말이 좀 전혀 밸런스가 안 맞고요. 하여튼 뭐 박종혁이는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의욕은 강해요. 방촌식 기수에.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장수 파티도 지금 이제 조교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박종혁이는 뭐 캐나코가 지금 급조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쌍승시까지 놓고 때리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토요경마가 14경주까지 있죠. 그리고 제주가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9경주부터 14경주 그리고 제주경마 2개의 경주까지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9일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군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한라축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른쪽 뒷다리 발굽 부상으로 출전 취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핑계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게 그때 홀미 이렇게 바다질주 크로스바 워낙에 센 말들이 3강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취소가 됐는데 그건 아니고 목요일 때까지는 말이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조교 관찰자들이 보는 목요일까지. 근데 금요일 날 마무리를 돌리다가 주로에서 뭘 잘 못 밟았대요. 뭘 밟아서 발바닥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취소를 시켰다. 그러니까 약간 뭐 편성이 좀 덜덜했으면 그래도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뭐 밟아서. 아니 그 옛날에 일화가 있어요. 천운이라고요. 그 5조 말인데 우창구족에서. 걔는 못 밟고도 나가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대상경주 우승한 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제 한라축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고요. 조교도 잘 해놓고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대가리 인정이에요. 대가리 이번 한라축제 이 정도 혼합 3군에서 지금 말다운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마가 한 4-5마리가 지금 낑겨 들어왔는데 이번 한라축제에 뭐 사이즈상, 능력상, 상태상, 조건상 저는 뭐 왔다고 보고요. 이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후착을 찾는 게 이제 포인트 같은데 8분마 빛의 속도가 사이즈는 정말 있는 말이죠. 있는 말인데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안 드린 것 같고 본회상과 현장 예상을 통해서 상태가 좀 떨어진다. 상태가 좀 떨어져서 그게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왔다고 그래요. 조금 올라왔고 아직은 베스트는 아니지만 조금 정도의 올라온 컨디션 자체로만으로도 여기 뭐 이번 한라축제 빼놓고는 당연히 먼저 봐줘야 될 인기망 아닌가 싶고 한 마리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언급하지 마시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을 언급을 할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를 지금 승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방으로. 오케이. 이것도 팬들한테 또 원성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승부로 한 방이니까 그거야 뭐. 어차피 이게 어차피 이게 우리 경마 방송이 홍보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오픈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좀 비공개로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말을 지금 이건 말씀드릴게요. 4살짜리입니다. 4살짜리인데 그러니까 데뷔한 지가 한 2년 됐죠. 2년 되면서 이렇게 좋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이 말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뭐 급조시 이런 말들이 보통 계속 걸음이 늘기보다는 그때만 딱 좋아가지고 들어오고 딱 끝나거든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승부로 갈 건데요. 한라축제에 붙인 딱 한 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연님이나 저나 한라축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월 19일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1300m 경주고요. 국내산 4군 13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르고 팬텀이 뜨거운 감자예요. 아르고 팬텀. 그러니까 얘가 왜 뜨거운 감자냐면은
기본기가 어마어마하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4월 12일 날 데뷔전에서 이 말을 강하게 안 봤어요. 뭐 마방에서 뭐라고 하든 조교를 자체를 안 하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딱 뛰는 거 보고서 기본 사이즈, 기본 능력이 워낙에 뛰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 5월달, 6월달은 다 이 말을 놓고 들어갔는데, 그 여태까지 조교 자체가 조교다운 조교를 한 번도 안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벌써 4군에 와 버렸고요. 거리는 1300으로 늘었고, 기수는 또 신인 기수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비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불안을 넘어서 얘는 뭐 이번에는 아예 안 된다 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맞아요. 우리 박 의원이 언급했듯 잠재력만큼은 그야말로 만땅이죠. 근데 치명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호흡이 짧아요. 호흡을 길게 하지 못하면서 호흡기 쪽이 안 좋으니까 말이 그냥 짧은 거리만 푸다닥 뛰고 무뎌지고 하면서 자기 잠재력을 못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 호흡 쪽이 전혀 좋아진 맛이 없고, 그러면서 거리만 늘어버렸고 상대만 세졌고, 그래서 저는 4번 아르고 팬텀은 완전히 잘라도 되지 않나라는 입장이고, 저는 이번 10경주에서 부러지지 않을 축마가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2번마 에이스더블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승군전이라고 덜 팔린다면 땡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널하게 우승까지 했고, 이번 역시 지금 또 승군전인데, 얘는 임승진이 개인적으로는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 그만큼 잠재력이 지금 뭐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에이스 더블을 강력한 축마까지도 뭐 에이스 더블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경마라는 게 강축이 있을 때 강축에 붙인 후착도 진짜 뭐 너무 좋다 생각이 되면은 그 말을 축으로 가져가게 되죠. 강축이 아니라 다른 말을 축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강축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말을 가져가는 건데,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굳이 그 강축을 갖다가 강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강축을 강하게 보면은 결국은 이거는 뭐 저배당 한 방이 되는 건데, 경마가 저배당 한 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들을 훑어봤을 때 이건 진짜 눈 씻고 찾아와 봐도 되는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쩔 수 없죠. 저배당 한 방으로 가는 수밖에.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그 강축을 버려야 되는 게 경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기회비용의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게 베팅이에요. 인기가 너무 몰린다 그러면 그 버려야 되는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임 의원님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딕시 2000 6번 딕시 2000 추천드리겠습니다. 8점 하방에서 이적을 해왔어요. 역시 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21점 하방에서도 또 본세용 기수까지 또 올려다가 기색을 시켰습니다. 6번 딕시 2000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7월 19일 토요 경마 11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 경주고요. 8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이제 임승진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임승진 메인 승부처인데, 여기 지금 이제 1번 아비처럼 4번 퍼펙트 샤인 두 마리가 아마 저배당으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이제 6번 특명 작전 뭐 이런 마필들, 왜 이제 다른 마필들이 조금씩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지금 방송 전에 내용을 좀 들었어요. 이 위원님한테 뭐 어떤 걸로 할 거라고.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뭐 메리트는 있어요.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또 요 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또 이 각오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진이가 이번 11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준비한 이유는요, 저는 경마를 가장 딱 분석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편성으로 봐요. 어떤 애들하고 뛰느냐, 어떤 애들하고 뛰느냐가 저는 경마 추리에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 뒤에 이제 조교 상태라든가 경주 전개라든가 의지, 이 승부 의지라든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데 이 편성이 지금 1번 아비처럼이라든가 4번 퍼펙트 샤인이 지금 분명히 깜빡이 팔릴 거예요. 현장 가면. 근데 1번 아비처럼이라고 해봐야 뛰었다 안 뛰었다는 기복마 아닙니까? 기복마고 또 4번 퍼펙트 샤인 같은 경우에는 4군까지는 뭐 승승장구하고 오다가 저도 4군 시절에는 아주 센 말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 3군에 올라와서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만큼 보여주고 있어서 더 뛸 여지는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실한 네가 3군에서 정확하게 통하겠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는 아닌 지금 그런 애들이 재배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배당은 무조건 깨진다고 보고 있고 그 재배당을 깰 수 있는 노림수말을 임승진이가 손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조교라든가 뭐 복귀 이런 게 아니고요. 임승진이의 주 종목입니다. 정보, 다이렉트 정보를 갖고 과연 얘가 뭘 하다 왔는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상태는 어떤지 일반적으로 복귀나 조교를 통해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 그 내용을 갖고 견보로 걸어갈 텐데 그 내용 딱 듣고 보니까 느낌이 쫙 옵니다. 느낌이 쫙 오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는 그 내용 좋은 흔히 말하는 아나짜리죠. 아나짜리 놓고 또 다른 아나 그러니까 1번 아비처럼이라든가 뭐 4번 퍼펙트 샤인이 아닌 또 다른 아나짜리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비처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월 22일 날 정확하게 이마필 놓고 한번 때려야 된다.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추천을 안 드렸다가 갑자기 추천을 드려가지고 정읍사랑하고 메인 승부로 적중했죠. 30배 나왔어요 그때 배당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중요한 게 아비처럼을 제가 계속 잘라냈죠. 안 된다. 인기 1위인데 잘랐어요. 이번에는 진짜 좋아요. 이번에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비처럼은 저는 뭐 강하게 좀 보고 있고요. 복병마 저는 또 경마를 제가 조교를 보는 목적 주 목적이 인기마가 안 좋나 좋나 안 좋으면은 그거를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그 첫 번째로도 볼 수가 있는데 복병마 잡기 위해서요. 남들 안 보는 말 내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 슬로건이 남들과 달라야 이긴다인데 여기 남들과 다른 말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은 2번 막 깊은 탄력입니다. 지난번에 꼴찌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전혀 안 팔리게 생겼네요. 근데 4월 달에도 이게 변화를 보였거든요. 1700에서 4위 차지했어요. 이때 같이 뛰었던 애들이 농본사랑, 리뷰어 덕션, 장산공주, 파인 챔피언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임승진 의원이 편성 얘기를 해줬는데 편성 자체는 짱짱한 데서 4위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못 뛰었다는 거 1400에서 못 뛰었다는 거 요거 하나로 지금 안 팔리는 건데 지난번에 자체는 조교 없이 나왔었습니다. 그냥 놀러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조교 제대로 하고 나왔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그래서 이런 복병마들은 여러분들께서 접하셔야 돼요. 접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임 의원님의 메인 승부처인데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말 놓고 갈지. 근데 무조건 메리트는 있어요. 무조건 메리트는 있어요. 이게 적중이 되고 안 되고는 역시 경마는 뛰어봐야 알겠지만 메리트는 있습니다. 저도 좀 임 의원님 메인 승부처 좀 지난주에도 다 적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7월 19일 토요경마 12경주입니다. 1800m 국 4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아사무사한 편성인 게 지금 이게 뭐 1300, 1400도 아니고 1800이에요. 1800이다 보니까 뭐 무적 황제나 늘 푸른 타이거나 이런 상승세를 보이는 말들이 첫거리. 슈퍼크릭도 그렇죠. 슈퍼크릭도 첫거리고. 그러니까 소통시대나 올데이나 이런 말들은 그래도 경험은 있는데 완전 믿을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충무화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과연 믿고 때릴 말이 있는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여기 믿고 때릴 말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11경주 메인 승부처의 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11경주 메인 승부가 적중을 했다면은 한 번 더 여기서 엎어 때리는 그런 승부처로 갈 것이고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여기서 복구를 바로 하는 그런 승부처로 연결을 시킬 텐데요. 믿고 때릴 충만한 저는 4번 무적 황제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감동시대에 이어서 2착밖에 못했는데요. 당시의 경주 내용을 뜯어보면은 2착을 했던 것도 엄청나게 센 말이라는 판단입니다. 주행 중에 방해를 한 2번 내지는 3번까지 받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탔던 문세영이도 그것만 없었으면은 오마신차 대가리였다. 오마신차 대가리였다라는 자신감,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무적황제라는 말이 예전에 그 미국에서 뛰었다 왔던 말 아닙니까? 드디어 그 잠자리 폭발하고 있다는 판단이고, 하필에 뭐 주행 습성이라든가 뭐 뛰는 모습 보니까 장거리도 무조건 돌파 한다 쪽에 저는 4번 무적황제를 강축으로 보고 있고요. 자, 승부에 이제 제가 이번 경주를 또 연타 승부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불안한 인기마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9번마 슈퍼클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얘를 자르고 갈까 아니면 받쳐갈까 고민 중인데 일단 불안한 요소가 데뷔 초에는 선행 일변도 각질했다가 이제 각질을 바꿔서 얘가 지금 선입 내지는 추입형으로 각질을 바꾸고 있는데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리가 조금 늘어버리니까 그 각질 바꾼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번 1800에서도 얘가 바꿔진 각질로 제대로 떼줄 수 있냐는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조건 인기만으로 팔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9번 슈퍼클릭까지 좀 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아무튼 연타 승부처럼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무적황제가요 인그란디어의 자마거든요. 부마가 인그란디어인데 이 인그란디어 자마들이 장거리에 적응을 할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더라고요. 그만 저 정도로 그 장거리에 강한 혈통이 인그란디어의 자마들입니다. 그래서 무적황제 혈통적으로 봐도 1800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고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8번 소통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말이죠. 5월 3일 날 출전하고 지금 2달 반 정도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과연 상태가 어떠냐 이걸 놓고서 고민할 수 있는 마필인데 전혀 이상이 없고요. 상태 좋습니다. 1800을 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8번 소통시대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19일 토요경마 13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1군 경주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7번 광교비상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상혁 기수가 방심해서 저는 못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에 어떤 그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서 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먹이 사냥감인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는 이게 부러졌다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번에 문수영으로 교체를 했는데 광교비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이제 박 의원은 좀 더 상혁이가 방심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상혁이가 말의 특성을 모르고 타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좀 뭐 거의 비슷한 얘기죠. 뭐 그래서 깨졌다라는 판단인데 영리한 문세영이라면은 뭐 2주 동안 딱 만져보더니 답 내리더라고요. 답 내리는 그 자신감 그리고 또 사이즈 면에서도 여기 뭐 단독 선행 조건까지 지금 뭐 갖추고 있는 상황. 선행 아니더라도 되겠고 그래서 저는 광교비상은 뭐 우리 박 의원하고 같은 생각이고 이제 후차권에서 8번마 흑기사가 저는 이제 서서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부담 중량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이길 때마다 500g 1kg씩 지금 올라가고 500g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 59인데요. 지난번에 58.5 달고 뛸 때 제 눈에는 분명히 좀 힘겨운 모습이구나. 드디어 너도 이제 부담 중량에 조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상황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에 59 지금 광교비상하고 같은 부담 중량을 줬는데 만약에 저는 부러지면 8번 흑기사가 부러진다고 봐요. 7번 광교비상은 59에도 온다 쪽이고 8번 흑기사는 부러질 수 있다 쪽으로 지금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흑기사 삭제예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말은 추천을 안 해주셨으니까 7번 광교비상을 추천을 추천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교 비상 추계 후착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여기까지 흑기사가 빨간불이 아니겠느냐. 네. 여기에 좀 완결편. 저는 좀 완결을 좀 짓고 싶은데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주에 대해서. 일단 이번 엑스파일은 무조건 좀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난번보다도 말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엑스파일은 받쳐가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결국 원단 내장산과 흑기사 원단 능력마들의 싸움인데 내장산은 아웃, 흑기사는 정말 좋다. 이렇게 제가 이제 조교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글쎄요 뭐 결과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띄워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내장산은 삭제, 흑기사는 적극 추천으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9일 초역경마 14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300m 별정 경주고요. 10마리가 출전하는데 야 이거 뭐 진짜 뭐 속된 말로요 짜증나는 경주예요. 왜 그러냐면 좋아 보이는 말이 없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요 경주가 좀 터질 듯도 싶은데 그러니까 조교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풍대세 같은 거는 조교를 좀 시켜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군 순군전이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좀 덜 시킨 상황이고 엉뚱한 뭐 주말 환희 같은 게 좀 살아났고요. 젠터너리, 뭐 특명, 글쎄요 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말이 없는데 상황이 마지막 경주인데 어떻습니까? 질풍대세의 승군전 곧장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은 높게는 보고 있어요. 적정거리 1300 거리가 만약에 늘었다면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거리가 적정거리 1300m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혼합 2군의 뭐 능력마들 지금 능력마라고 평가를 받는 게 8번 젠테네리 정도인데 얘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원단 능력은 좋은데 주로 조류가 워낙에 안 되는 말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그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임기수인 이쿠야스가 타지 못하고 더 서수궁이가 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좀 인기맛 쪽이 좀 아슴푸리한데 어쨌거나 꼭 데려가야 될 말은 저는 5번 질풍대세다. 조류가 좀 부실하고 그렇긴 하지만 적정거리에 또 문세영 적임기수까지 그리고 센 말 없는 편성이라면은 5번 질풍대세는 안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질풍대세 1300이라서 가장 유리한 말이 주말환이고요. 주말환이가 또 조교도 이번에는 패턴을 좀 바꾸면서 나름대로는 좀 잘 된 모습이 아니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내산 마피 주말환이를 조금 자신 없게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충마가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조교 상태가 가장 좋은 거는 주말 환희가 아니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뭐 특명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저도 좀 마지막 경주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상가라고 해서 맨날 결론 내리고서 매 경주 다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박종혁에는 좀 뭐 얼버무리는 그런 이제 멘트가 있다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얼버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맨날 어떻게 예상가가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예상을 합니까? 자신 있는 건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 없는 건 자신 없게 제스처를 해야죠. 그게 솔직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지금 서울 경마 14개 경주 마무리가 됐고 제주 경마 2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 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1000m 경주 제주마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백만장자, 마량, 산정무한, 한락궁이, 봉송명가, 무궁무진
능력 마필들의 승부인데 가장 이제 부담 중에 높이 받은 게 한락궁인데 인기는 글쎄요 뭐 백만장자도 많이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6번 한락궁이 3세 능력마, 강마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난번에는 또 예전에 보였던 그 선행 습성에서 따라가는 작전으로 새로운 변화까지 보이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판단이고 64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저는 6번 한락궁이를 축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락궁이. 근데 제가 이제 한락궁이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1월 25일 날 한락궁이가 강성기수 기식을 해가지고 선행 가서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용병신동하고 무궁무진이 입성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1000m였거든요. 그때 부활, 명품열차, 명장의 별 이런 말들하고 같이 뛰었으니까 편성은 여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편성 강도는. 근데 그때 선행 가서 무너진 거예요. 물론 일고 나서 근성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조금 더 뛴다라고 보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좀 우려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안쪽에 백호보배라고 하는 빠른 말이 있고요. 산정무한이 있고 또 외곽에는 봉성명가라든가 헌마공신까지 있어서 한락궁이가 선행을 가도 온전히 갈 수가 없고 만약에 선행을 가지 못하면 불리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선입이 된다고 그래도 선행 가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저는 백만장자를 조금 더 유리하게 보고요. 여기서는 좀 한락궁이가 저는 좀 부러지는 그런 쪽에 노림수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좀 그런 의견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백만장자를 박재욱이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19일 토요경마 제주 6경주입니다. 1200m 한라마 3군 10마리가 출전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넉넉히 뒤에 있다가 부러질 뻔했어요. 추정부로. 이번에 10번 게이트가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추정부로가 축마가 맞겠습니까? 넉을 놓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넉을 놓고 있다가 끌려 들어온 건지 말이죠. 좀 의심이 들 정도의 말몰이였는데 더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안독수로 바꾼 것 같은 느낌까지 들고 1200이지만 10번 추정부로를 관심마로 우선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밌는 게 추정부로가 그때 강축으로 팔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팔리는 약간 좀 그런 좀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더니 추정부로가 이제 안 움직이더라고요. 추정부로는 축으로 봐요. 저도 축으로 보고요. 안쪽에 십자군이 역시 취입 능력은 또 막강한 마필입니다. 어차피 지금 선두권 뭐 연동의 일선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약하기 때문에 다른 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그 마필 역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십자군은 배팅권에는 안고 가야 될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추정부로는 뭐 인정을 해야 될 마필이다. 한수 위의 능력 마필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이렇게 해서 모두 16개 경주 해설을 마쳤습니다. 오늘 그렇죠. 뭐 내용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비공개로 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 방송을 보면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내일도 이제 그런 방송을 지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